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금일 코스피 지수는 0.72%, 코스닥은 0.93%, 양지수 다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0.7%대의 큰 상승폭을 보여줬지만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면 크게 차이가 안 나죠. 상승 종목 424여 종목, 하락 종목 402 종목. 지수 상승폭 대비 종목의 등락은 좀 재미가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금일 상승을 주도했던 섹터는 반도체였죠. 제가 일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 상단을 뚫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제약바이오 섹터의 힘을 받아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정말 국내 메인 핵심 산업인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자동차 관련주 중에 이런 기업들을 끌어올려서 우량주를 끌어올려서 돌파하려고 하든지 일단 오늘 박스권 상단 3230포인트 부근이라 그랬는데 그 포인트 부근을 넘어섰어요. 순간적으로 돌파했죠. 이 돌파하는 시점을 반도체를 활용을 했고요.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 양매수세를 보여주긴 했는데 지금은 사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샀다, 기관이 샀다, 외인이 샀다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가 왜 올라갔나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뉴스 같은 거 다 빼고 자, 삼성전자 위치가 지금 되게 위험한 위치였어요. 보시면 삼성전자는 코모땡 코로나 시장 이후로 해서 이평선을 정배열 61선, 121선, 240, 480 장기 이평선을 정배열한 시점부터 되게 무섭게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때 코스피 코스닥 지수 날뛰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계속 횡보를 했습니다. 횡보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장기 이평선이 벌어지게 되면 그 벌어진 이평선을 수렴시키기 위해서라도 횡보 단계를 거친다라고 했죠. 그렇게 긴 시간 횡보를 한 것까진 좋았는데 적당히 주가가 약 우사양하면서 횡보를 했어야 됐는데 막 하락하면서 횡보를 하니까 지금 위치가 61선과 121선 양 위치가 바뀌는 역배열되기 일보 직전인 시점이었죠. 자, 삼성전자는 얘가 만약에 오늘도 밑으로 빠졌으면 이제 완전히 61선하고 121선하고 벌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우상향하던 차트가 역배열하기 시작한다라는 건 하락의 징조죠. 아주 되게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인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삼성전자는 어떻게든 12,500원 위로 안착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거예요. 지금 그걸 만들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오늘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삼성전자처럼 큰 반도체 종목이 움직이니까 나머지 반도체 주가들도 따라 올라가면서 금일 상승을 주도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의미가 없다 이거죠. 지금 순간적으로 박스권 상단 돌파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1000스탁 부근까지는 올라갈 힘이 있다라고 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3230 부근 여기서 17포인트 위로 올라갔지만 아직 안착했다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단기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오늘 외인 기관이 샀다, 삼성전자가 올랐다 이 이유 하나만 가지고 이제는 코스피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고 앞으로 다음 박스권 혹은 우상향을 지속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조금 부족합니다. 오늘 장중간 올라갔던 종목들 또 눈여겨 체크할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히토류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제 리딩대로 따라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밌는 종목일 거예요. 히토류는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오를 때 따라잡으면 물려요. 하지만 대부분 여러분들 주식 영상이라던가 리딩방 이런 거 보면 미중무역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면서 히토류가 올라갈 때 보통 추천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종목마다 각각 특징이 다 있거든요. 이건 실시간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실시간 방송 오시면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히토류 같은 경우의 종목 특성은 올라갔을 때 따라잡는 종목이 아니에요. 올라갔을 때 따라잡으면 대부분 윗꼬리에 물리기 때문에 히토류는 음봉을 보여줬을 때 사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동국아르네스 61선 이탈 안하고 9% 위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추격 매수한 사람은 오늘도 물린 거예요. 히토류는 수익 줄 때 한 번에 30% 50% 먹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 이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은 한 번에 30% 100% 먹는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슈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 이슈가 끝나기 전까지 사익 구간에서 3% 내지 5% 사고팔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튼 히토류 관련주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대응하면 사실 지고 싶어도 지기가 힘든 종목이에요. 동국아르네스가 가장 가벼운 움직임을 보여주긴 하지만
해당 종목은 이평선 간의 이격도가 넓기 때문에 음봉을 보여줄 때는 또 121선까지 막말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분할로 접근하시면 히토르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줄 섹터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의 거북이 코아스가 닌자 거북이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관련주로 들어가네 마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올라간 것 같긴 한데 뭔가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제가 코아스는 거북인데 한 번씩 닌자 거북이 된다 그랬죠? 중기 목표가를 1,500원 잡아드렸는데 뭐 그냥 우습게 뚫고 더 올라갔습니다. 자, 코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봉과 월봉 저항 구간을 이렇게 힘있게 뚫은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뚫어.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리딩방 참여 링크를 눌러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참조하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입장 후 인사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고 갭 교육 영상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서 만약에 해당 종목이 정치 테마주로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추가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낙폭을 보여줄 때 다시 잡는 거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구 관련주, 가구 관련주면서 동시에 DMZ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요. 이번에 또 윤석열 인맥 관련주로 엮이네 마네 하기 때문에 일단은 재료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400억밖에 안 되는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가볍다라는 건 올리려고 마음먹으면 쉽게 올릴 수 있다라는 거겠죠. 다만 지금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눌려서 다시 들어간다라고 하면 자, 해당 종목은 241선 위로 돌파한 적이 거의 없죠. 481선 뚫고 올라왔으니까 뭐 1,500원 아래나 뭐 요 구간 이 481선과 241선 구간부터 아래로 빠질 때마다 다시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오늘처럼 이렇게 계속 멋진 모습을 보여줄지는 몰라요. 해당 종목은 원래 거북이 같은 종목이니까요. 그런데 한 번도 코아스에 진 적은 없죠. 제가 뭐 특이사항이나 뭐 잡을 만한 구간 다시 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자리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먹지 않는다면. 또 정치 테마주로 묶일 수 있는 거는 보혜양조죠. 유시민 관련주인데 사실 유시민이라는 인물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뭐 민주당에서 러브콜을 보낸다 뭐 이런 뉴스 하나만 가지고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요. 현재 자리 자체에 크게 부담 없고 지금 보혜양조는 위에 갭자리가 존재하는데 이거는 일본 갭이 아니라 주봉 갭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보혜양조는 위에 주봉 갭자리가 있는 종목이다. 여기까지 한 번에 치고 갈까? 뭐 사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단기적인 고점은 1280원, 뭐 1330원, 1380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로 빠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주봉 저항성 튼튼하잖아요. 110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으니까 그럼 현가 대비해서 낙폭이 한 8% 가까이 되겠죠. 지금 한 번에 과비중 들어가기보다는 그럴 거였으면 옛날 영상 찍었을 때 들어가셨으면 됐는데 이미 오른 상태에서 그럼 남들보다 높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남들보다 높게 들어감에 있어서 비중을 과하게 실지는 마시고 약비중 실어 놓으시고 110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분할 접근은 괜찮다고 봅니다. 또 IMBC도 윗갭자리가 살아있고 뒤에 거래량이 받쳐주는 종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늘 박스권 상단을 뚫을 때 정말 뭐 미국에서 한국의 반도체를 밀어주겠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한테 특혜를 주겠다. 이런 식의 뉴스가 떠서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뭐 별 이슈 없이 올라갔던 시장인 건데 다만 반도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올라간 이런 시장은 다시 또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럴 땐 사실 위에 갭 있는 종목을 천천히 분할로 접근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투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IMBC 같은 경우도 위에 갭자리 살아있는 종목이고요. 다만 지금 이제 60일선 위로 엉기적 올라오고 있는데 가장 좋은 건 뭘까? 지금 저항 구간에 딱 막혀 있는데 한 4,100원 정도까지는 분할로 접근하고 4,100원이 이탈했을 때는 241선에서 나 복수전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일부 손절 이후 241선에서 다시 재공략하는 거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 고점은 4,650원 정도 보시고요. 최종 목표가는 갭자리인 5,000원 부근을 잡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시장 지수가 우상향한다라고 했을 때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주식은 올라가면 좋지만 떨어졌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될 거예요. 지금 뭔가 시장 지수 분위기 좋다. 박스권 상단 올라간 것 같다. 돌파한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내가 지금 현금을 다 써서 뭐 긍정적인 뉴스들만 보고 그랬다가 올라가면 다행이죠. 그런데 떨어졌을 때는 물론 손절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손절보다는 기다리면 올라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시장이 빠졌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식은 10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그간 내가 쌓아놓은 걸 다 잃을 수 있는 투자입니다. 실제로 잘 따라오시다가도 딱 한 번 어떤 종목에 과비중을 딱 들어갔는데 그 종목이 물린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종목 기다리느라 다른 종목 매매도 못하고 근데 그 종목은 계속 빠지고 그러니까 답답하게 계속 구경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식하면서 한두 번씩은 꼭 하는 실수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나 하는 실수니까 본인이 뭐 이렇게 자괴감 들고 이럴 필요 없어요. 다만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만, 앞으로 이런 실수 최대한 안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조금이라도 손절해서 현금 막히지만 않게 하세요. 주식에서 가장 힘들 땐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있을 때 현금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무한하면 상관이 없지만 돈이 무한하지 않으니까 자꾸 뭐 적금 깨고 월급 받아갖고 넣지 마시고 주식 계좌에 있는 거 안정적으로 현금 비중 확보하시면서 그렇게 즐겁게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리딩방 참여 링크를 눌러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참조하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입장 후 인사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고 갭 교육 영상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